4시간 동안의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진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항상 힘들고 지친 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아내 수연의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수연이 있어 매일이 특별했어요. 결혼 3년 차 아직도 첫날처럼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파스타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수연이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소스 파스타 냄새였습니다. 거실에는 캔들이 켜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죠. 무슨 특별한 날인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연이 달려와 진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는 당황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수연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바탕에 하얀 점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죠. 우리 아기야, 축복이 찾아왔어.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몰려왔어요. 이제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수연을 꼭 안아주며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 준비하고 있었어.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아이 위해서.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그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육아 준비에 몰두했어요. 밤새워 책을 읽고 아기용품을 알아보았죠. 수연의 건강을 위해 요리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수연을 챙겼어요. 수연도 변했습니다. 매일 저녁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도 적당한 운동은 좋다며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죠. 진우는 그런 수연이 대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진우는 수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화장이 점점 짙어졌어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향수도 뿌렸죠. 임신 초기에는 향에 민감해진다고 들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헬스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죠. 진우는 의문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자기 요즘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에 진우가 무심코 물었죠. 임산부 요가랑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요. 트레이너가 도와줘서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진우의 질문에 수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남자예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우는 급히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수연의 휴대폰이 궁금해졌죠. 잠든 수연 옆에서 진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을 떨칠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수연의 휴대폰을 들었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대부분 친구들과의 대화였죠. 그러다 성훈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수연을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랑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 오늘도 8시에 만나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 성훈을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오빠라고 부르며 게다가 임신 중인 몸으로 혹시 착각인가 싶었죠. 잠든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어요.
다음 날 진우는 수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했어요. 수연이 저녁에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도 그저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만 했죠. 수연이 집을 나서자마자 진우는 차를 몰고 뒤를 밟았습니다. 수연은 헬스장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려 한 카페 앞에 멈췄죠.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훈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반가운 듯 포옹했죠. 진우는 차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었어요. 오랜 친구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우의 마음이 무너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 진우는 직접 그 헬스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1년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죠. 간판만 남아있을 뿐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동안 수연이 헬스장이라고 말했던 곳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수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을 뒤졌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매주 2번씩 같은 모텔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있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모든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수연은 변함없이 헬스장에 간다고 했어요. 진우는 이번에도 그냥 보내줬죠. 하지만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예상대로 수연은 도심의 한 모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훈과 만났죠. 진우는 차 안에서 모텔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수연과 성훈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연과 성훈이 나란히 모텔에서 나왔어요. 서로 깊게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랑도 임신도 모든 것이. 진우는 그들을 계속 녹화했습니다. 성훈이 수연의 배를 쓰다듬는 모습까지 담았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친밀한지가 드러났죠. 분명 오래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수연이 돌아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기가 움직였어요. 태동이 느껴졌어요. 수연이 기쁜 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수연을 꼭 안았죠. 그녀가 느낄 수 없도록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그래, 잘 자.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죠. 다음 날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담했어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죠. 이혼은 가능하지만 임신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우는 수연의 산부인과를 알아내기 위해 집안을 뒤졌어요. 진료 카드를 발견했죠. 병원에 직접 찾아가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정보 공개를 꺼렸지만 정황을 설명하자 도움을 주었어요. 진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수연은 임신한 적이 없었죠. 초음파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거짓 임신이요. 아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귀하를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연애 기간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생각했죠. 집에 도착한 진우는 수연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진우가 회사 그만둔다고 했다. 불안하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 같다. 성훈 오빠는 안정적인데 진우를 떠나기는 아직 두렵다. 임신한 척해서 진우를 붙잡아두고 동시에 성훈 오빠도 만날 방법을 찾아야겠다. 진우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은 그를 단지 경제적 안정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성훈은 그녀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결말을 원했습니다. 진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죠. 그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어요. 지인들과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죠. 수연에게는 특별한 생일 파티라고만 했습니다. 그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죠. 수연은 의심 없이 행복해했습니다. 수연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집을 꾸몄죠. 수연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라 설렜어요. 저녁 7시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도 자연스럽게 초대했어요. 그는 약간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진우가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자 안심한 듯 했죠.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기 전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고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수연이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는 날이기도 하죠. 수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진우가 리모컨을 들어 거실에 큰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연과 성훈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어서 병원 진단서가 화면에 떠올랐죠. 수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없었죠.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연이 임신한 적이 없다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연의 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죠.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손주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나갔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진우를 올려다보는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수연의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나갔죠. 순식간에 파티장은 텅 비었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아 와인을 마셨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죠. 사랑했던 시간들, 믿었던 순간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법원은 진우의 손을 들어줬어요. 수연의 부정행위와 거짓말이 명백했죠. 재판장에서 수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진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수연과 성훈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퇴사 후 진우가 준비하던 사업은 예상보다 잘 풀렸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궤도에 올랐죠. 아이러니하게도 수연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그의 새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옛집을 정리하러 찾았어요. 수연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임신 축하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낸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가 괄을 슬프게 했어요. 진우는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하나씩 카드를 불태웠어요. 마지막 카드를 불에 던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시련의 아픔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는 점차 회복되어 갔어요. 사업에 몰두하며 자신을 재건했죠. 가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남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거리에서 수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지만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과거의 분노와 원망은 이미 사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게 늘었죠. 오피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는 삶이 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공허함이었죠.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진우는 오랜만에 바이크를 꺼냈어요. 대학 시절부터 타던 것이었죠. 수연은 위험하다며 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그를 반겼어요. 과거의 자유로움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진우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진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는 모습이 인생과도 같았죠.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나한테 온 게 아니었어.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온 거야. 진우는 중얼거렸어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 진우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자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죠. 진우는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진우의 앞길은 밝았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죠. 배신당한 남편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축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죠.